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이 뉴스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당나라에서 어떤 황제가 이제 장군이 실수를 한번 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건 아닙니까? 병가지 상사라는 것은 군대가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만큼은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막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내려오는 고사성어처럼 말이죠,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우파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인지 아시죠? 일단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깜짝 놀라서 말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절반 이상까지는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의 홍보로 인해서 말이죠, 절반 한 55%에서 60%까지는 비상계엄은 좀 무리한 거였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구나, 그래서 이제 탄핵을 다 반대를 한 것이죠. 대부분 계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대국본의 김학성 교수, 헌법학자죠, 이분을 비롯해서 또 허영 교수라든가 또 여러분들, 저 또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란이라고 그래서 헌법 조문을 살펴보고 형법을 보고 또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아무리 봐도 말이죠, 내란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4대4로 기각 인용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이것은 뭐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기각이 분명한데, 각하 내지는 기각이 분명한데 4명은 기각이고 4명은 인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거 체제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체제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무조건 4대4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5대4가 될지언정 4대4다. 그렇기 때문에 3이 되어도 기각이 되니까 양 진영의 다툼보다는 국회의 잘못으로 해서 말이죠, 각하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논리를 사실 펴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논리를 펴왔고,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이제 대국본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힘이 쏠렸던 것이 어디에서 힘이 쏠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말이죠, 국민의힘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확신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7일날 지기현 부장판사에 의해서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8일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다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얼마나 이재명을 비롯한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은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얼마나 말이죠 노력을 했겠습니까? 와신상담, 그러니까 간슬개를 씹으면서까지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여당 우파는 말이죠, 여당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허를 찔린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저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죠. 이것이 말이죠, 거짓 선전선동 마타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성창경 TV를 비롯해서 서정욱 뭐 여러가지 많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방송을 할 때에 헌법재판소의 걸 인용을 하더란 말이죠. 헌법재판관을 인용을 하고 뭐 싸웠다 하더라, 고성이 고고 같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4대4 내지 5대3이다. 저는 이제 전날까지 4대4로 본 것은 이 마흔역을 임명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이제 6대3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소장이 마흔역 임명을 포기하고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사람과 언쟁을 벌인 끝에
4월 4일 날 판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제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막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 소스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100% 기각 낼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속아버렸습니다. 이 속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말이죠. 이제 퇴임을 했죠. 17일 날 퇴임 하루 전에 인천에 가서 강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실수는 변가지 상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실수는 말이죠. 한 번으로 족합니다. 흔히들 저희들이 그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계속해도 되는데 실수는 뭐냐면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그 계획을 세우면은 말이죠. 그 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과오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과오로 인해서 그야말로 내 실수로 인해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실수라는 것이죠. 실수는 절대로 사실은 용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말이죠. 계속 하면 할수록 새로운 방법을 창의성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발전을 하는 것이죠. 에디슨이 전기를 뭐 천몇백 번 만에 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실패고요. 실수는 뻔히 가는 길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패하는 것 이것이 실수입니다. 자, 탄핵 인용은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반성을 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말이죠. 국민의힘도 몰랐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를 내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탄핵 전날 말이죠. 제가 그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SBS에서 말이죠. 6분짜리를 유튜브를 올렸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말이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헌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경사 1여단장 있죠. 그 사람의 정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적인 결정을 한 그 1공수여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탄핵이 결정이 안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탄핵 인용이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해서 정영식이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내일 발표될 건데 오늘 되는구나.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걸 느끼고 이제 몇몇 사람에게 이걸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100% 뭐 기각될 걸로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 전국의 그 15개 시도 교육감이 있죠. 이 중에서 진보 교육감 10명이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선고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민주교육 차원에서 생방송으로 공개를 한다. 이런 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 기각이면은 학생들을 선동해서 거리를 뛰쳐나와서 이렇게 집회 데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설령 아무리 이 사상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 질서를 교육 차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되는 4월 4일 날 말이죠.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차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영배 소장의 몇 마디 워딩을 딱 보고는 바로 유튜브를 꺼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용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그 영상과 오늘 봤을 때에 매칭되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한 번 실수는 변가지 상사입니다. 한 번 실수는 실수로 끝나야 됩니다. 국가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을 없기 위해서 실패는 모르지만 실수는 자신의 과오로 있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뭐 매수가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가 준비를 못한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보수 유튜버들은 앞으로 좀 그 뭐 수입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적 희망을 주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죠. 여러 유튜버 중에서 이게 이제 특별히 다른 유튜버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백묵 팩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신뢰를 합니다. 거기는 말이죠.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도 아마 보수 우파인 것 같아요.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보도를 하지 않고 말이죠. 정직하게 보도를 합니다. 구독자 수가 한 45만인가 50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용이 말이죠.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머지 보면은 말이죠. 뭐 신혜식 대표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뭐 앵커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있죠. 뭐 150만, 110만, 120만 되는 분들. 이거 보면은 말이죠. 상당히 편향적이고 그 다음에는 뜬구름 잡는 내용. 나중에 보면 아닌 거. 썸네일 보고 들어가면은 말이죠. 거창하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가고. 이래서 너무 부풀었던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어버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수파 여러분들도 말이죠. 물론 이제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뭐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과장되게 불분명한 거, 사람들에게 말이죠. 거품의 희망을 주는 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 인포메이션,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그 다음에는 듣는 독자들이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물론 주는 것도 좋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고문이나 다를 바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이죠. 가끔 보고는 이제는 그런 거를 유튜브를 안 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가 봤자 뭐 별 내용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말이죠.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또 전달하고 싶은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대처해야 될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제 한번 신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뭐 헌법재판소 내에서 싸웠다, 늦어지는 이유가 말이지 정영식 40여 임명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이가 말이죠. 누굽니까? 문영배하고 다투기 때문에 싸우는 소리가 목소리 밖으로 문 밖으로 나왔다, 뭐 큰 소리가 났다. 여기에다가 말이죠. 심지어는 정책내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재명이가 대노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말이죠. 4월 4일 아침까지도 모 TV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게 말이죠. 기자들이 오늘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재명이가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말이죠. 완전히 보수파는 속아버렸고요. 그 한남동으로 이제 대국분이 갔죠. 그때에 무장경찰이 거기까지 가서 경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말이죠. 이게 이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갔는데도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헌법재판소 쪽에는 그런 거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보전에 놀랐다. 우리가 패배를 했다. 이건 이제 무엇을 반증하느냐면은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 이야기 계속 했었죠. 이 막스 레닌의 공산혁명 폭동, 이걸로는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 이 각 사회 각계각층 요소요소마다 우리들의 진지를 구축해서 기회가 되면 그 진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동을 펼쳐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를 공산화를 하거나 사회주의한다. 이 논리를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노무현 때 탄탄히 다지고 조직을 하고, 문재인 때 잔뜩 돈을 지불해서 영양소를 가지고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좌파들은 말이죠. 단일교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파는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성견 지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이게 공산화 사회주의자 연방제가 되면은 말이죠. 바로 전위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을 안 받아준다고 그러죠. 거기는 말이죠, 외국인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게 한 2천 몇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응을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장하길 목사님과 같이 만든 것이 자유마을입니다. 자유마을은 한 3천 개 되는데 전체 인원은 일단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 1천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죠. 1천만이 모이면 국민혁명이 완수된다는 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좀 그리고 과잉된 것이 있어도, 뭐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가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쟁 중일 때는 장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진단이 완전히 저 사람들의 선전에 놀아났거나 뭔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당했다, 뭐 아들이 뭘 했다, 정형식, 조한창, 이 얘기도 물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지금 이 문영배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닌데, 문영배 전 소장 직무 대행 얘기를 봤을 때는 이거 조정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그 조정이 어떤 조정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은 처음부터 말이죠, 이것을 인용 쪽으로 거의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했지만은 모든 논리에 굴복을 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한 번 실수는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처럼 흔한 일이다 라고 이제 당나라 황제가 얘기를 했듯이, 한 번 실수는 말이죠, 병가지 상사, 뭐 거의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죠, 한 번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실수는 전쟁터에서 이겨지는 것 같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반복을 하면은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말이죠, 실수하면은 가차없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게 해야 됩니다. 실수는 부족함이 아니라 말이죠, 나의 과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문영배 헌법재판 소장이 말이죠, 강의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단을 잘못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말이죠, SBS 뉴스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말이죠, 문형배 대학교 강연에서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관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용, 너그러울 관자를 써죠. 용은 얼굴이고 말이죠, 얼굴이 너그럽게 편안하게 보인다. 이 말은 용서를 한다, 상대방이 무엇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자제라는 것은 나의 힘이나 욕구를 말이죠,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주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했던 관용과 자제, 이것을 이제 문제 삼았던 것인데, 얼핏 보면은 옳은 얘기 같지만 일단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잘못된 정보에서 속은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서로 이견, 견해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과 자제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자, 국회에서 관용과 자제가 부족했나? 대통령이 관용과 자제가 부족했나? 따지고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결국은 국회의 관용 자제는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 관용과 자제를 넘어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좀 문제되는 것은 12월 3일 기준으로 봤다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요구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분명히 말이죠, 이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바로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을.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는 보수 우파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말이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에 저는 사실은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근거는 말이죠. 최상목이 그걸 탄핵 심판을 할 때 말이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는 3명을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을 했기 때문에 100% 탄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용이 된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100% 살아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방송 그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말이죠. 탄핵이 기각이 돼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총리를 탄핵하게 되면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이 어렵잖아요. 최상목이도 그렇고.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이 한덕수를 아웃시킨 것이다. 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한덕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웃으로 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정황이 있었을, 그 방송 제가 했거든요. 이런 모든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들은 말이죠.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보수 우파의 철저한 실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조회수를 노리고 수입을 위해서 말이죠. 과장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과장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정계선이가 어떻고 뭐지 우리 편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희망을 줬습니다. 희망을 주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도 자기가 기각될 줄 알았고 말이죠. 용산으로 복귀할 준비까지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속았던 것이죠. 이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실수는 보수 우파들의 나팔이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원죄는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니까 말이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됐다는 것은 말이죠. 결국 이재명이가 지금 직권 100m 달리기면 지금 말이죠. 80m까지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출발해서 한 10m 정도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됨으로 해서 정권이 말이죠. 종북 주사파익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에는 말이죠. 천하태평이에요.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 끝나면은 복귀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해체 재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말이죠. 이제 6월 3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없고 한동훈은 막 이렇게 말이죠. 진짜 말이죠. 후한무치한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이재명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관계없이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방송을 했었죠. 자기들이 입지를 해서 신당을 만들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이재명 더 올라가고요. 한동훈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자, 저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안고 가고 한 분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말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말이죠.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개혁신당까지 한동훈만 제외하고 유승민, 이준석, 김무성, 정광훈 목사님, 대국본 전부 말이죠. 하나가 되어서 보수 우파 단일 후보가 딱 결정되면은 이재명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 몇 %씩 나오지만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서 1등이 되고요.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사람에도 이재명이 1등이 됩니다. 이런 말이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진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이상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 안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사람에게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똘똘 뭉치자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조석 뭐 아침 저녁 변하고 말이죠, 뭐 구독 취소하고 나가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지금까지 흘리셨으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리어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